확률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확률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상이 일어날 가능성의 정도 또는 그런 수치, 수학적으로는 1을 넘을 수 없고 음이 될 수도 없다. 확률 1은 항상 일어남을 의미하고 확률 0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형식적인 정의일 뿐입니다. 다른 시점으로도 한번 봐볼까요? 수학적 확률은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로 나눈 값입니다. 즉, 저희가 흔히 아는 주사위에서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죠. 그리고 경험적 확률이 있습니다. 경험적 확률은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전체 횟수로 나누어 계산한 값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사위를 12번 던졌는데 1이 3번 나왔다면 여기서 1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니 둘의 값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당장 제가 주사위를 6번 굴려봐도 과연 1이 한 번만 나올까요? 이런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조금은 따분한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이항 분포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동전은 오직 두 가지의 결과만을 갖고 있습니다. 동전이 앞면인지 뒷면인지를 예시로 들어보죠. 동전을 3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8개의 경우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결과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그래프로 나타냅시다. 너무 왜소하지 않나요? 조금만 늘려볼까요? 오, 이제야 이항 분포답네요. 어떤가요? 아직도 딱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드러워지지 않았나요? 이제 이곳의 경험적 확률을 합쳐봅시다. 이번에는 동전이 아닌 쇠구슬입니다. 떨어지는 방향은 막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슬은 두 방향 중 한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선택된 경로에 따라 한 지점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구슬이 하나만 있으니 공간이 너무 비어 보이죠? 이제야 좀 보기 좋네요. 어떤가요? 그래프와 구슬이 쌓인 모습이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걸 왜 보여주냐고요? 지금까지 보여준 과정은 갈톤보드를 설명한 것입니다. 갈톤보드는 많은 양의 쇠구슬이 떨어지는 방식의 장난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난감이기도 하죠. 즉, 시행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론값과 경험적 값이 매우 흡사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사위를 무수히 많이 굴리면 6분의 1이라는 값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며 따라와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확률이 저희와 얼마나 가까울까요? 당신이 오랜만에 일을 끝내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TV를 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영화에 몰두하다 보니 리모컨을 잃어버렸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리모컨이 소파 틈 사이에서 발견될 확률이 무려 49%나 되니까요. 아니면 이런 건 어떨까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 무작위로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민으로 끝날 확률은 무려 1.3%나 된답니다. 아직까지 확률들은 모두 1% 이상이네요. 모두 한 번쯤은 겪어봤을 확률이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럼 좀 더 희박한 경우로 가보죠.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일까요? 구분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둘은 쌍둥이거든요. 쌍둥이가 나올 확률은 0.4%랍니다. 250명의 출생 중 1명꼴로 쌍둥이가 나온다는 뜻이죠. 아이쿠 이런, 계란을 떨어뜨렸네요. 어라? 축하드립니다. 쌍란이에요. 1000분의 1 확률로 나오는 행운의 달걀이죠. 근데 다시 보니 지금은 행운보단 불행에 가까운 걸까요? 불행 다음엔 행운이 오기 마련이죠. 행운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네잎클로버가 떠오르네요. 왜냐고요? 세잎클로버가 5000개가 있다면 그중 1개꼴로 나오기 때문이죠. 발견될 확률이 0.02%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 번쯤은 겪어볼 수도 있을 확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보기 힘든 확률까지 가볼까요? 번개에 맞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없습니다. 사람이 번개에 맞을 확률은 0.0065%라는 매우 낮은 값이거든요. 아직 0의 개수가 부족한 것 같네요. 그렇다면 더욱 극악의 확률은 무엇이 있을까요? 모두가 꿈꾸는 확률, 바로 로또 당첨입니다. 단순히 숫자 6개만 맞추면 될 뿐이지만 번개를 맞을 확률의 500분의 1인 0.000012%밖에 안 됩니다. 이는 마치 당신이 동전을 연속으로 23번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과도 똑같죠. 이렇게 당첨된 로또로 돈을 벌면 정말 기분이 좋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바로 도박입니다. 도박에는 수많은 확률들이 존재하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유럽식 룰렛에 대해 얘기해보죠. 이 룰렛은 37개 칸으로 나뉘어진 원형판입니다.
검정과 빨강이 각각 18개, 그리고 빈색 하나로 이루어진 37개의 칸이죠. 혹은 0에서 36까지가 적혀있는 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돈을 벌어볼까요? 빨강에 걸어보겠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절반에 못 미치는 49% 정도 되네요. 그렇다면 숫자는 어떨까요? 37개 중 한 개를 고르는 것이므로 2.7%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배팅에 실패했군요. 카지노에서 저희의 칩을 가져가 버렸네요. 하우스 엣지입니다. 게임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 승률에 따라서 운영자가 가져가게 되는 통계적 비율이죠. 그렇다고 모두 뺏기진 않죠. 저희에게는 아직 남은 칩이 있잖아요. 이렇듯 하우스 엣지를 제외한 나머지 비율을 RTP, 즉 리턴 투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한두 판으로 정해지는 비율이 아닙니다. 저희는 앞에서 시행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론값에 가까워진다고 했죠. 이 이론을 바탕으로 계산된 장기적인 게임의 결과값입니다. 즉 색을 배팅했을 때 이길 확률이 49%이고 질 확률은 51%입니다. 둘의 차이인 2%는 하우스 엣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값인 98%가 RTP인 것이죠. 98% 높아 보이지 않나요?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처음 가지고 온 금액은 100%거든요. 이렇듯 도박은 구조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계속 도박에 빠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인간의 도박 심리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총 9가지가 있죠. 이 중 대표인 도박사의 오류에 대해 설명해드리죠. 우선 앞서 카드가 모두 빨강이 나왔습니다. 당신이라면 다음으로 검정과 빨강 중 어느 색이 나올 것 같나요? 혹시 검정이라 생각하셨나요? 혹시 이제는 검정이 나올 때가 됐지라는 이유였나요? 이와 똑같이 도박꾼들도 앞 결과들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앞의 결과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카드의 결과는 독립시행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도박꾼은 인지가 부족합니다. 도박은 구조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게임이죠. 하지만 이길 수 있다는 착각,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당신은 49%와 51% 중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